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화요일 우리 시장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내며 마감했고요. 개인이 매수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바이오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후 제로 소멸로 2차 전지주는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의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셀 공급 계약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CGV가 중국의 지주회사 계열사 주식을 300억 원에 추가 취득합니다. CJCGV는 종속회사 지분 확대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지분율은 82%가 됩니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올해 12월 23일입니다. 동국제약이 리본 화장품의 주식을 307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의 목적은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라고 밝혔는데요. 동국제약은 이번 인수를 통해 지분 53%를 보유한 최대 주주에 등극합니다. 동국제약이 300억 원 이상의 M&A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최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TCC스틸, 율촌화학, 메가터치 등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3%대 약세 마감했던 TCC스틸은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빨간불 전환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르는 이유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주 마니커가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창구를 공격하면서 식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식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할인 등 식품주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국내 출시된 위고비의 모멘텀으로 비만 치료제가 급등했습니다. 오전장에는 세론이 작용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하더니 장 막판에 급등세 시현했는데요. 블루엠텍, 대봉LS 등 시간 외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공중정 시간에 출판주들의 강세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급등했던 출판 관련주가 오늘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재즈는 현재도 파란불 그리고 있습니다. 화학섬유주, 성한 머티리얼스가 현재 2% 넘는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흐름이 바뀐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드와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주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시점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을 일단 여쭤볼게요. 포드와의 공급 계약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두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수주 금액이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종합을 했을 때 약 13조 원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4년 매출 대비했을 때 약 10% 그리고 26년부터 양상이 될 예정인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약 매출의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좀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쪽에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인데 중국산 전기차를 배제하겠다.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드는 유럽산 브랜드까지도 좀 배제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이런 공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현재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바닥에 대한 시선이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 지금 봐야 하는 게 트럼프 이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관련 투심이 어느 정도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이번 엔솔 쪽에서 나왔던 공급 계약 공시는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유럽 쪽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선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5%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다. 유럽 진출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바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셨는데요. 뒷번호 1195번님이십니다. 42만 8,500원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오늘 신규 계약 나왔는데 며칠 동안 조정 받았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차장님께 LG 에너지 솔루션 상담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간외에서는 한 1% 정도 상승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당장 내일 뭐 매수가까지는 기대 안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청년님 수익 가능하실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분기 실적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타전지 뭐 이 소재, 뭐 부품 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셀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점수는 굉장히 후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안에서도 이제 선별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셀 쪽으로의 그 대형주 위주로의 접근 전략이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뭐 환율이나 뭐 좀 이 판매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향후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9월 달에 주가도 뭐 시장 영향도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엎치락 뒤치락 또 이제 그런 IRA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못 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그 지금 현재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감안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도 이제 목표 주가 45만 원 이상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 어떤 지금 그 배터리랑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실적으로만 봤을 때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어떤 냉정한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여러 또 이제 뭐 유럽 쪽에서의 어떤 계약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유럽 쪽에서의 어떤 신규 이 고객 창출이나라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은 좀 이 비중을 좀 늘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또 LG에너지 솔루션의 기대치도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좀 이슈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올랐을 때 뭐 성급하게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그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한 20%인데 뭐 좀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특징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2차 전지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 M&D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세아 메카닉스, 뭐 메가터치 같은 기업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더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2차 전지 부품주들로 내일 시장 좀 승부를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지금 관련했을 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아 메카닉스 그리고 메가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4680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정도의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세아 메카닉스, 메가터치 같은 경우가 현재 11선을 딛지 않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슈를 받게 되면서 좀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얼마나 이슈가 연속적으로 붙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엔솔 쪽에서의 긍정적인 공시들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다만 내일 10% 이상의 갭을 띄어서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는 구간대가 조금 더 맞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나 나라 M&D 같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댓글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동희님께서 에코프로는 어쩌냐, 수주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각에서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공시로 내일 좀 2차 전지 시장에 훈풍이 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에코프로는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실적 시즌도 반갑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로 내일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차장님? 그쵸, 이제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이제 에코프로를 이제 탑픽으로 얘기하는 좀 시간은 지난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에코프로 BM도 이제 손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을 했을 때는 급등을 하고 또 급등했을 때는 급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너무 이제 쏟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나 여러 공장 쪽에서의 이 가동률이나 이런 선행 지표가 먼저 좀 개선되는 게 좀 보여야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잘 팔아야 돼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하면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유럽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늘려야 순차적으로 에코프로 쪽으로도 이 수주가 뭐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뭐 매수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매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주와 정상화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에코프로를 좀 봐야 되는 거지. 에코프로 먼저 보고 다른 셀 기업들을 보는 거는 좀 약간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셀 3사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육계 관련주도 시간에서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마니커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마니커 FNG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할인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김심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했는데 시간외에서는 지금 닭 육계 관련주들이 강세예요.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료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후속주로 항상 육계가 움직입니다. 순환매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곡물이라든지 사료를 먹는 육계나 혹은 돈육 이런 쪽에 대한 가격 역시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인해서 지금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붙게 되면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이런 종목군들까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순위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 스페코라든지 방산 작은 기업들 먼저 움직였고 두 번째 곡물 쪽, 특히 고려산업이라든지 혹은 미래생명자원 같은 기업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끝단에서 움직이는 게 육계 쪽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추가로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혹은 러시아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여기서 윗꼬리를 또 크게 달 수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마니커 FN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기업들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은 진 빠지게 합니다. 진 빠지게 한다라는 게 변동성이 큰데 또 그만큼 윗꼬리를 또
길게 다는 기업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빠르게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 외에서 오르긴 했으나 다만 굳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때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신규 접근은 지양하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6개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연락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마니커 FMG인데요. 네. 제가 그거 5거래일 전에 피립팀 음봉 나온 날 3,2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꼭 매수 그거 같아가지고 네. 저기 어제 얼마야? 2,940원에 10%를 샀어요. 아,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저 시간의 상한가가 가면 그거를 그냥 바로 9시 시작할 때 시장가로 매도를 해갖고 한 5% 정도를 못 챙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면 한 5% 정도 더 챙길 수 있나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엄청난 전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매수를 하셔서 내일 이제 개장하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마니커 FNG 우리 시청자님 수익 가능하실지 아니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회가 그대로 이어지길 네. 바라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6개 주 앞서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이제 외부 이슈에 많이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뭐 식품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삼양식품이나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가 다른 이런 음식료 기업들 대비해서 가장 가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좀 증가하고 또 해외 쪽에서의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선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이제 뭐 질병 같은 이런 독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가 그만큼 이제 6개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쪽 비중이 많이 없어서 스펙타클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먼저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는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흑자가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내수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지금 마니커 FNG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대만 쪽에서도 이 닭을 이용한 뭐 튀김류나 이런 가공식품에 있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6개 관련주도 아마 좀 체질이 좀 개선되는 시기가 지금은 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도 매수를 했지만은 저는 이런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외부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좀 중장기로 한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고 또 이제 어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나요? 이 정도면 한번 끌고 가셔봐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만약에 그 FNG도 이 어떤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해외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 또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가자 중장기적으로 말을 못할 텐데 지금 약간 체질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NG 한번 좀 10% 정도면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좀 계속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커 FNG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본다. 우리 시청자님 내일 수익 극대화 해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